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문장의 도치, 이런 경우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도치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강조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의문문일 경우, 세 번째, 감탄문일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원문, 다섯 번째, 가정법에서의 조건절의 if가 생략될 경우, 여섯 번째, as though, 즉 양보의 부사절에서 though가 생략될 경우, 일곱 번째, 부사 또는 부사구로 시작될 경우, 이럴 경우에 문장이 도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의 도치. 두 번째, 보어의 도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 맨 처음에는 주어가 오게 돼 있는데, 주어가 오지 않고, 첫 번째 이 목적어의 도치는 목적어가 문장 맨 처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그 산을 우리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that mountain이 원래 climb 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어 앞으로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호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보호의 도치는 첫 번째 목적어의 도치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런 더비교급 이럴 경우에 흔히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the more dangerous it is. 그래서 그것이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the more attractive it becomes. 그것은 더욱더 매력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에서는 목적어와 보어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접 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앞에 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그래서 의문사가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또는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Where have you been for the last week? 자, 당신은 지난주 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오게 되면 이 have been에서 이 have가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you 뒤에 있던 you have been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조동사 have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where have you been? for the last week 이러한 순서로 도치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is this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가 되겠죠. 의문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is this. 여기서는 this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is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간 케이스죠. 그러나 이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앞에 조동사를 써주고 여기에 이제 주어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주겠죠. 그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가 have been에서 이 have는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어떠한 조동사를 따로 써주질 않고 have가 you 앞으로 가서 have you been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탄문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감탄문은 크게 how와 what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문문하고는 다르죠. 이건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what으로 시작되는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은 부정관사가 오거나 또는 오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주어, 동사, 이러한 형태의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How tedious life is 해서 얼마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따분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tedious에는 이 is 뒤에 오는 보였는데 보였죠. 형용사 보였었는데 앞에 의문사 how가 감으로 해서 이 how가 이 tedious라는 형용사 즉 보호를 꾸며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tedious가 이 is 뒤에 있는 tedious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fast he runs 해서 얼마나 빨리 그가 달리는가. 그러니까 그는 정말 빨리 달린다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fast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것인데 runs 뒤에 오는 것인데 이 how가 이 fast를 수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겠죠. 수식을 해주려면. 그래서 runs 뒤에 있는 fast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보게 되면 what courage she has 해서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감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hat courage she has 여기 지금 이제 부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정말 용기가 있어.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courage는 has의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음은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courage 이 명사가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수식을 받으려면 이 음은 형용사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hat 뒤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그래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소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autiful girl이라고 하는 것이 is 뒤에 오는 보호가 되는데 여기서 what이라는 이 의문문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감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beautiful girl을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girl이 이 뒤에 있는 girl이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와러 혁명 주동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원문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기원문을 보시게 되면 may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may you succeed 그래서 당신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정법에서 조건절의 if가 생략될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if절에 시제가 이렇게 과거가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 형태가 올 경우 이럴 때 if가 생략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도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if절에서는 이렇게 if라는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 분사구문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도치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올 경우에는 이게 if가 생략된 도치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f I were you 해서 만일 내가 너라면 가정법 과거죠. 여기 시제가 were 과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만일 내가 너라면 I'll do it again. 나는 그것을 다시 할 텐데.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if를 생략을 할 경우에 이 주어 뒤에 있는 were라는 비동사가 이렇게 주어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의문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물음표가 없죠. 의문문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됐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I could not have finished that work 해서 그 일을 끝내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에 당신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if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요 주어 뒤에 있는 요 had not been에서 요 had가 조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had를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킨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had it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뭐 had been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요 끝에 있는 것이 본동사가 되고 요게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맨 앞에 있는 이 조동사를 요 주어 앞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if 주어,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를 생략을 해서 이 should를 앞으로 보낸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if she should be given a chance 해서 그녀가 기회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얻는다면이죠.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가 생략이 돼가지고 should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should we be given a chance 이런 형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통 주어 앞에 조동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문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텐데 여기 직접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물음표가 없죠.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법 if가 생략이 돼서 도치가 됐구나. 그 다음에 또 뒤에 오는 이런 귀결절들을 보시게 되면 이거 가정법이겠구나. 이런 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장이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 as though로 시작되는 양보의 부사절에서 though가 생략될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as though라고 하는 것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여기에서 though가 생략될 경우에 뒤에 있는 보어가 요 as 앞으로 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어, as, 주어, 동사 이러한 순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부사절과 주절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과 그 다음에 주절에 대한 개념을 아시려면 제 강의, 유튜브 강의 보시면은 부사절 또는 독립부사절, 그 다음에 주절, 여기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주절이고 얘가 부사절인데 여기에서 도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보가
요 as 앞으로 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poor as he is,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러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이 부사 또는 부사구로 시작될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사 또는 부사구로 시작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법 문제라든지 또는 해석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도치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경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특히 문법 문제를 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바로 부사나 부사구로 시작될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사, 그 다음에 조동사나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본동사 또는 동사 원형,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양이 많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은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주어가 오게 돼 있어요. 문장 맨 처음에 시작은 주어로 시작이 된다. 그런데 주어로 시작되지 않고 부사가 오면 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예를 통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I have never seen such a wonderful sight 해서 나는 결코 그렇게 멋있는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문장 맨 처음에는 절대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뒤에 있는 조동사, 그러니까 have seen이 있었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 have seen에서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 조동사를 앞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ever have I seen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동사하고 본동사가 있을 때 조동사, 본동사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동사하고 본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앞으로 보낸다.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이 여기서는 원래 지금 조동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do라는 조동사를 앞으로 새로 만들어서 써주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준 거죠. 그것처럼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동사만 앞으로 보내고 조동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제에 맞춰서 조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Well do I remember the scene of carnage 해서 원래는 I remember the scene of carnage 그 다음에 well 이거였어요. 근데 well이 앞으로 갔어요. 부사가. 그러니까 이 remember를 얘는 이제 일반 동사잖아요. 본동사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를 앞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네,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써서 보내고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만약에 원래 문장이 여기 remember 현재형이 오지 않고 과거형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 remembered the scene of carnage 그 다음에 well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remembered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well을 앞으로 보냈을 때 did를 써주고 그 다음에 I 여기는 이제 다시 동사원형 remember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꼭 아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문법 문제나 문법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강의를 듣다 보면 문장 맨 처음에 이렇게 부정어가 오게 되면 도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never가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부사라고 그랬어요. 자, no라는 것도 있죠. no도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no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no가 왔다고 해가지고 도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not은
만약에 문장 맨 처음에 not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도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not은 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문장 맨 처음에 only가 오면 도치가 된다. 예, only도 역시 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부정이다 아니면 뭐 only가 와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부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사구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부사구가 오게 되면 얘도 이제 첫 번째 경우하고 같아요. 단지 부사구가 오는 케이스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On this depends the success of our plan 이런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 이게 이러한 이것이 의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 명사예요. 그럼 얘는 이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가 주어가 되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간혹 있습니다. 뭐 from A to B 이거를 전체를 그러니까 A로부터 B까지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얘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가 있고 여기 좀 명사가 또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 의존한다 그러면 전치사 on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치가 됐구나. 그래서 부사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이렇게 도치가 됐다는 얘기죠. 원래 문장은 the success of a plan 그 다음에 depends on this 이거였죠. 그런데 on this가 앞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주어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사와 부사구 두 가지 경우에서 부사구 같은 케이스는 이 주어 앞으로 이렇게 조동사를 만들어서 조동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본동사가 그냥 주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도치가 돼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부사하고 부사구가 이렇게 도치가 된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부사가 도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동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동사가 그냥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가서 도치도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to none but wise. 자, 그래서 우리가 to 다음에 뜬금없이 이렇게 but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none but이 오게 되면 이거 우리가 그냥 암기하세요. onl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또 wise. 자, 형용사 또는 추상명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보통 명사가 되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에게 또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부는 가져다 줄 수 있다. 행복을. 그래서 원래는 wealth 그 다음에 can bring happiness to none but the wise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던 이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뒤에 원래 can bring에서 이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럴 때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본동사는 주어 뒤에 이렇게 남겨둔 케이스죠. 그래서 wealth, bring happiness 이렇게 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어 뒤에 조동사가 오고 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동사가 없었다. 그러면 조동사를 여기다가 그럴 때는 이제 do를 쓰든지 여기서는 wealth 3인칭 단수니까 wells라고, does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걸 써도 되고,
또는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조동사를 쓰지만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왔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없는 케이스의 동사는 그냥 그 동사를 그냥 앞으로 보내주고 그냥 주어 쓰고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해도 된다. 꼭 조동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조동사가 있었던 케이스라면 조동사는 앞으로 보내준다. 요거를 조심해서 주의해서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